자, 그래서 중학교에서 나오는 천체 파트를 먼저 한번 선생님이 기본적인 것들 해보자 라는 얘기를 잠깐 할게.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를 뺀 나머지 우주, 그거를 우리는 천구라고 부르거든요. 하늘 천자 쓰고 원구자 써서 천구예요. 그걸 우리가 우주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물체들을 하늘에 있는 물체야. 그래서 우리 천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러한 천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천체가 누굴 것 같냐?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천체는 누굴 것 같습니까? 태양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주로 망망대해로 계속 날아가지 못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건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태양을 벗어날 수 없어. 그건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이 힘이 미치는 공간에 있는 천체들은 태양을 벗어날 수 없어서 태양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공간이 있어. 이렇게 태양의 힘이 미쳐서 태양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는 천체들을 태양의 식구들이라는 뜻으로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태양계라고 불러요. 태양계. 그래서 우리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하나의 천체,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를 우리가 구분한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외계인이라고 쳐봐. 저 밖에서 태양계를 보면 반짝하고 빛내는 뭐가 있겠니? 별이라는 게 있겠지. 되겠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늘에 떠 있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천체에서는 멋진 말로 항성이래.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태양계를 딱 보면요. 반짝하고 빛내는 천체가 태양계 안에 몇 개 있을까? 한 개. 태양만 스스로 빛낸다? 밤하늘에 있는 달도 빛내잖아. 아니야. 밤하늘에 있는 달은요.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고 단지 거울처럼 햇빛을 반사시켜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못 내. 그래서 이렇게 항성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태양이라는 별은 얘를 별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스스로 뭐를 내?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우주에 떠 있는 별들에 대해서 배울 거지만 태양계 안에 별은 지구도 별이 아니야. 달도 아니야. 태양만 별이야. 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되겠어? 그런 애들을 우리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대학 다닐 때 천체물리학과였거든요. 천체물리학과 맨 처음에 딱 가면서 4년 내내 하늘에 떠있는 별 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그럴 거였으면 천문학과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천체물리학과에 가서 계속 데이터만 봤어요. 별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구했던 주제 중에 대표적인 게 저 별들이었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도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과학적 원리가 들어있구나 라는 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과 주은하는 내용들을 중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있는 천체인 별이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태양계 안에 별은 한 개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별에 해당되는 태양이 있다면 그 태양의 힘에 의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반드시 태양이라고 하는 별을 중심으로 뺑글뺑글 돌고 있는 애들은 뭐라고 할까? 이거 뭐라고 할까? 그렇죠. 자, 움직일 행자를 써서 움직이는 천체 행성이라고 부르지 항성이라고 안 불러. 이름이 되게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움직일 행자 써서 행성이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 머리 빨리 돌려. 태양계 안에 행성 몇 개 있냐? 빨리 세. 태양계 안에 행성 몇 개 있냐? 이제 적어도 우리가 속한 공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자. 몇 개? 10개? 아니야. 8개. 됐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8개 가지고 있는데
순서대로 부를 수 있어? 거기서 말하는 순서는 태양에 가까운 순서대로 불러봐. 태양에 제일 가까운 게 누구야? 수성이죠. 초등학교 때도 했죠. 불러 순서대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됐습니까? 이렇게 8개의 행성을 태양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속해 있는 것 뿐이야. 되겠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게 중학교 2학년이라는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8개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됐니? 얘네들의 특징은 다 다르죠? 우리 지구에서 잘 살고 있죠? 우리가 옆에 있는 화성에 가면 인간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환경 조건이 너무 달라서 살 수 없습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러한 8개의 행성들이 있는데 이 8개의 행성의 특징은 어때? 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분류해보자. 초등학교 때는 수성이 뭐야? 금성이 뭐야? 그냥 암기.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쟤네들의 특징은 왜 생기는 거야?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분류 가능해? 그러니까 태양계를 벗어났을 때 다른 곳에 있는 행성들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사고의 틀을 점점 넓혀가는 공부들을 그 다음 학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행성 8개를 우리가 분류하는데 이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가장 단순합니다. 누가 커? 누가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됐니? 크기 양으로 나누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물리적 특성에 따라 나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리적 특성에 따라 나누는데 그 중에서 그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보니까 몇 묶음이냐면 2묶음으로 나뉘어져. 그 중에서 한 묶음은 지구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 걔네들을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라고 불러. 그리고 지구와는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목성형 행성이라고 불러. 그중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들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징, 양의 특징을 봤는데 그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으로 나뉠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구형 행성에 속하는 무리가 이 8개 중에 4개 있어. 복잡하지 않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4개 끊으면 돼. 되겠어? 지구형 행성에 속하는 아이가 수, 금, 지, 화라고. 그러면 목성형 행성에 속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목토, 천해겠지. 이렇게 걔네들의 특징을 따라서 나누니까 넷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순서대로더라고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하는 기준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기준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첫 번째 기준은 키야, 키. 누가 커? 이런 거야. 됐어? 크기는 누가 커? 그리고 누가 더 질량이 커서 무거워? 이런 느낌. 되겠어? 자, 그리고 얘네들은 그 옆에 지구를 쫓아다니는 애가 누가 있지? 달과 같은 아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위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네 편 누가 많아? 너를 쫓아다니는 위성은 누가 더 많아? 됐어? 그리고 너네 수금지와 목토 천해 중에 어떤 행성이 제일 예쁘니?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도 집에 딸내미가 있는데 그 딸내미가 어렸을 때 가장 예쁜 행성이 말해봐. 너네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태양계 안에 있는 누가 제일 예뻤어? 토성이죠. 왜? 고리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토성이 있는데 여기에 예쁜 고리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토성이 제일 예뻐요 라는 얘기 우리 하잖아요. 그러면 고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야. 됐어? 그리고 행성들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뺑글뺑글 돌기도 하지만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혹시 알고 있어?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걸 멋진 말로
뭐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걸 멋진 말로 행성들이 공전하고 있어요 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거 이걸 공전이라 그러는데 오맹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 때 얼마 걸리게? 1년. 그거 한 바퀴 돌면 우리 한 살 먹는 거야. 되겠어? 공전이라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공전 말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도 하지. 이건 뭐라 그러니? 자전. 스스로 자자, 회전, 전자 쓴 거야. 됐니? 자, 공전은 꼬맹아 문제가 안 돼. 태양에 가까이 있으면 빨리 도니까 공전 주기가 짧아. 태양이랑 멀리 있는 애들은 당연히 먼 거리를 돌아야 하니까 공전 주기가 길어. 그 중에서 지구는 요만큼의 위치에 떨어져 있어서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걸린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성은 적어도 1년보다 짧겠죠? 대략 80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수성에 가시면 80일마다 한 살씩 먹는 겁니다. 되겠어? 근데 태양으로부터 엄청 멀리 있는 해왕성은요. 얘는 한 바퀴 돌 때 1년보다 길겠죠? 얼마 걸릴까? 찍어봐. 찍어봐. 맞습니다. 100년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해왕성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지구로 100년 지나야 한 살 먹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0살이죠. 그래서 다 똑같은 나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전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오래 걸리던 짧게 걸리던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어때? 라고 하는 자전 속도는 누가 제일 빨라? 그래서 한 바퀴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 자전 주기는 누가 더 길어? 그리고 얘네들을 물속에 넣을 수 있다면 누가 더 무거워서 가라앉을까?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도 수금지와 목도 천혜를 물속에 넣을 수만 있다면 이 중에서 가라앉는 멋진 말 밀도가 큰 애가 누구야? 밀도가 커야 가라앉죠. 밀도가 작으면 뜨겠죠.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천체를 나누는 물리적 기준이에요. 이게 물리적 기준이야. 그 중에서 이걸 다 하나하나 외워야 되는 게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여기 중학교 2학년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자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경향성이죠. 경향성. 이 중에서 이 물리적 특징이요. 큰 값을 갖는 게 누굴까? 크다, 많다. 이 값을 갖는 게 대표적으로 누굴까?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누가 더 큰 값을 가질까요? 목성형 행성이 훨씬 큰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커? 목성형 행성이 훨씬 큽니다. 됐어? 그래서 누가 질량이 커? 목성형 행성이 훨씬 큽니다. 됐어? 위성수 누가 많아? 목성형 행성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천체 하나당 위성수가 달과 같은 위성이 하늘에 10개 이상 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밤하늘에 가서 달을 보면 한 개 있죠. 근데 목성에 가면 16개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성형 행성들은 위성을 10개 이상씩 가지고 있어. 근데 지구형 행성은요. 아세요? 수성의 위성이 몇 개일게? 네. 지구형 행성은요. 수성과 금성은 아예 위성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밤하늘에 가도 달이 없단 말이야. 근데 지구는 위성을 한 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달이에요. 그러면 화성은 위성이 몇 개일까요? 2개 있습니다. 됐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기억을 좀 하자. 됐지? 자, 목성형 행성은 위성이 드글드글해. 근데 지구형 행성은 아예 위성이 없거나 있어봤자 한두 개로 끝.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고리요. 지구형 행성은 아예 고리가 없죠. 목성형 행성들은 고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토성에서는 고리를 봤는데 목성에서는 고리를 못 봤는데요? 자, 고리가 있는데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는 게 토성이야. 근데 그걸 뺀 나머지 목토, 돼서 천해 얘네들은 고리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고리가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뿐이야. 그래서 목성형 행성들은 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리는 뭘로 되어 있어? 사실은 그거 가면 훌러프처럼 이렇게 띠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암석과 얼음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고리로 보이는 것뿐이야. 알겠어? 거기에는 암석이나 얼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조각들이 막 빠른 속도로 도는 거야. 그래서 우주에 있는 쓰레기 조각들이 빠른 속도로 돌아서 고리처럼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전. 누가 빨리 할까? 흉! 빨리 돌아. 누구로 갔습니까? 목성형 행성들이 열나 빨리 돌아요. 지구형 행성들 느리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값을 갖는 건 다 목성형 행성들이야.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죠. 목성형 행성들이 무조건 크고 많구나. 이 새끼들은 있구나. 이런 얘기들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형 행성들이 큰 값을 갖는 게 있다. 딱 두 개다.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얘죠. 아, 일반적으로 목성형 행성들이 다 큰 값을 갖는데 지구형 행성이 큰 값을 갖는 건 딱 두 개밖에 없구나.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자전, 주기와 밀도라고 하는 여기를 외우는 거야. 공부도 여러분들 머리 좋게 하셔야죠. 쓸데없는 거 열나 외운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핵심적인 얘기들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중에 밀도가 큰 애가 누구냐면 지구형 행성의 밀도가 큽니다. 왜요? 라고 하면 꼬맹아, 돌이 무겁냐 아니면 기체가 무겁냐? 돌이 무겁죠. 그러니까 돌은 물속에 넣으면 가라앉지만 기체를 담은 풍선을 넣으면 걔 뜨잖아. 기체가 가벼우니까. 자, 그게 바로 원인입니다. 지구형 행성은 여기 보시죠. 우리 지구 살고 있죠. 땅바닥이 뭘로 되어 있어? 돌로 되어 있죠. 암석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커요. 근데 목성에 가서 거기에 착륙해 보세요. 착륙할 수 없습니다. 목성은 그 자체가 다 뭡니까? 가스덩어리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거기에 착륙선을 보내서 저는 목성에서 살고 싶어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걔네들은 그냥 구름덩어리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들은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목성형 행성들은 밀도가 작은 이유가 얘네들은 가스체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성에 가서 살고 싶어, 토성에 가서 살고 싶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요. 거기는 바닥이 없어요. 밟고 다닐 수가 없다고요. 가스덩어리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밀도가 작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자전 주기는 아까 자전 속도가 빠르면 꼬맹아 빠르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짧겠죠. 근데 자전 속도가 느리면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느린 애들이 한 바퀴 다 도는데 나는 24시간 걸렸는데 난 8시간 걸렸는데 이 차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느릴 때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전 속도가 느린 지구형 행성들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리죠. 그 24시간에 걸쳐서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구형 행성들은 자전할 때 주로 저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목성형 행성들은 그 큰 등치가 한 바퀴 도는데 7, 8시간밖에 안 걸려. 알겠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이구나.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대충 느낌 잡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꼬맹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 지구보다 안쪽을 돌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지구보다 바깥쪽에서 공전하는 애들도 있어. 맞아. 그래서 두 번째 천체를 나누는 기준은요. 두 번째 행성을 나누는 기준은 행성들의 겉보기 운동이라는 게 있어. 자, 요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모든 학교가 다 배우는데요. 얘는 학교에서 조금 과학을 어렵게 가르치는 학교들,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서 거론이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는 내용인데요. 겉보기 운동을 보면 지구보다 안쪽을 돌고 있는 아이들과 지구보다 바깥쪽에서 공전하는 아이들의 운동이 조금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보다 안쪽을 돌고 있는 아이들을 멋진 말로 안 내자 써서 내행성 이렇게 불러.
자, 지구보다 바깥쪽을 돌고 있는 애들. 그럼 응용해봐. 뭐라고 하면 돼? 그렇죠. 바깥 외자 쓰니까 외행성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내 행성에 누구 속하니? 불러. 내 행성에 누구 속하겠어? 머리 돌려. 수성. 그 다음 뭐야? 금성. 입 다물고 있으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 수성, 금성이 내 행성에 속하겠죠. 그럼 외행성 불러. 화, 목, 토, 천, 해 이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화성부터가 외행성에 속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죠. 이거는 네가 누구기 때문이야? 지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저는 화성인이에요. 그럼 화성인의 입장에서 내 행성은 누구냐? 수금지까지죠. 알겠어? 이 내행성과 외행성을 나누는 기준은 상대적이야.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다는 거야. 됐냐? 화성을 기준으로 하면 달라지겠죠? 목성을 기준으로 하면 달라지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행성이 수금이야. 화성을 기준으로 하면 지구도 내행성 안에 들어가.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들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더라. 돼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봐 드린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됐습니까? 칠판 지워도 되겠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5페이지 보입니까? 자, 5페이지에서 1번과 2번 두 문제요. 5페이지 1, 2번 문제 해결해봐. 채점 답안지 꺼내서 답안지를 잘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 뭐라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거죠. 네. 답이 바보가 됐고요. 자, 답이 바보인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답지에 답이 잘못 나와 있다고 얘기하네요. 맞습니까? 자, 지금 보면은 1번의 답이 우리 답안지에 4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답이 오류라서 선생님 책에는 수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답지에는 수정이 아직 안 되어 있나 봐요. 1번 답은 3번입니다. 2번 답도 틀리게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답지를 잘못 복사했나요? 이게 부가정 답지를 선생님이 복사했나 보다. 내 답지가 다 잘못 나와 있지 않아? 2번 답도 이상하지 않아? 그쵸? 근데
선생님이 답지를 다시 확인하고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지가 부가정 통과 답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확인하고 이따가 다시 뽑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개념 확인 문제. 네, 이거 답지는 선생님이 다시 확인하고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답을 다시 불러드릴게요. 1번은 3번이고 2번에 몇 번으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답지를 다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비교했을 때 잘못된 거 우리 외웠습니다. 지구형 행성의 큰 값을 갖는 건 밀도와 자전축이다. 되겠어? 네. 자, 그래서 밀도가 큰 거 지구형 행성이어야 되고요. 자전주기가 긴 것도 지구형 행성. 그걸 뺀 나머지는 목성형 행성이 훨씬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구의 밀도가 큰 이유는 지구 표면은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고, 고리는 당연히 목성형 행성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구형 행성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화성과 목성의 공통점은요 라고 했는데, 화성과 목성은 지구의 바깥쪽을 도는 둘 다 외행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꼬맹아 상상, 태양 여기 있어, 지구 여기 있어. 자, 근데 꼬맹아, 지구에서 태양 쪽을 볼 때가 하루 중에 언제 얘기해? 하루 중에 언제 얘기해? 낮.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해서 지구가 반대편을 볼 때가 언제 얘기해? 그렇죠. 그래서 낮과 밤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쪽을 보고 있냐? 반대편을 보고 있냐? 됐어. 이게 낮과 밤입니다. 근데 지구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요?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일까 반시계 방향일까? 지구는요 서에서 동으로 돌거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도 서에서 동이고 이렇게 돌아도 서에서 동이잖아. 그래서 서에서 동쪽에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 회전입니다. 반시계 방향이 지구의 자전과 음정 방향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돌아서 꼬맹아, 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됐어? 그랬을 때 꼬맹아, 여기에 오면 이제 됐어? 땅바닥에서 옆을 보면 해가 뜨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여기 있을 때요, 이 사람의 땅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땅에 딱 태양이 걸려서 뜨기 시작하는 거야. 신기하죠? 근데 이렇게 더 가면 여기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의 땅바닥은 여기 있으니까 태양이 많이 떴네? 이런 얘기야. 느껴지냐? 그리고 여기에 와 있으면 태양이 어디 있게? 이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있죠? 너네 그거 알아요? 태양이 내 머리 꼭대기에 왔을 때는 멋진 말로 태양이 남쪽 중앙에 왔어요. 남중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게 남중이야. 태양이 내 머리 꼭대기에 왔을 때가 낮 몇 시? 12시야. 됐어? 네. 그래서 이때가 낮 12시 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서 있는 땅바닥에서 해가 점점 땅바닥에 가까워지게 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야. 느껴지냐? 네. 그리고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이제 땅바닥에 태양이 딱 걸려서 다 졌네. 이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의 땅바닥 그려봐. 이렇게 되어 있죠? 땅바닥 밑에 태양이 있으니까 안 보여. 밤 됐네.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 해가 떴다 졌다 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지구가 볼 수 있는 지평선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야. 알겠냐? 자, 근데 이러한 태양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서 지구인이 이렇게 자전함고 있으면서 위치가 달라질 텐데, 자, 지구보다 안쪽을 돌고 있는 수성이나 금성은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러면 얘가 여기 있던 됐어? 이 사람은 얘를 볼 수 있냐 없냐? 없죠. 됐어? 적어도 여기에 있는 내행성인 수성이나 금성은요, 됐어? 태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새벽이나 낮이나 초저녁이나 요때만 볼 수 있는데 어차피 낮엔 떠 있어도 볼 수 없어. 태양이 너무 눈부셔서요.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 안 보여. 알겠냐? 그래서 내행성들은 새벽녘에 잠깐, 초저녁에 잠깐 요때밖에 못 봐. 납득하냐? 이제 공부를 암기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는 빠른 속도로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공부는 암기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해하셔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그거 뭐였지? 아 원리가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응용이라는 게 돼요. 근데 단순하게 암기한다면 한 달 지나도 다시 물어보면 머릿속에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본능적으로 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남들보다 적은 양으로 공부를 해도 성적은 더 잘 나오거든요. 수업 시간에 미친 듯이 생각하면서 따라오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지구 바깥쪽에 있는 외행성이요. 대표적으로 얘가 화성이나 목성이죠. 그럼 보세요. 화성은 여기 있을 때 언제 보여요? 한밤중. 맞냐? 여기 있을 때 새벽. 그래서 낮에 안 보이는 거 똑같아. 초저녁 보이겠죠? 그래서 외행성은요. 한밤중에도 볼 수 있다. 되겠어? 네. 하지만 내행성은 한밤중에는 볼 수 없다. 내행성이 이쪽에 올 수는 없으니까. 되겠냐? 그래서 내행성과 외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달라요. 내행성은 단지 초저녁 잠깐, 새벽에 잠깐 요때만 볼 수 있어. 근데 외행성은 초저녁에도 당연히 볼 수 있고 새벽에도 당연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도 볼 수 있다는 게 외행성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래요. 라는 얘기입니다. 한밤중에도 볼 수 있어요.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번 문제의 기억, 한밤중에도 볼 수 있다. 그 옆에다 쓰세요. 외행성만의 특징입니다. 지구의 바깥쪽 궤도를 도는 거 당연한 얘기고요. 행성의 표면이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내행성과 외행성은 암석 유무로 나누지 않죠. 그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죠? 화성은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지만 목성은 가스 덩어리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주가 되어 있을 때 그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덩어리 우리는 태양계에 대한 설명을 했어. 근데 우주는요. 이런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억 개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죠. 그래서 천체들을 보면 천체에서 가장 작은 무리가 별이야, 별. 그게 바로 태양이야. 이게 태양이야. 우리는 태양에 속해 있는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작아서 아무 의미가 없어. 지구가 터지던 어쨌든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야. 되겠어? 우주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별이야. 그 별들이 모이면 별들이 모여있는 작은 집단이 돼. 너네 학교에서 한 명. 그 한 명에 해당되는 게 별이야. 근데 반에 가면 그 아이들 몇 명이 모여서 조를 만들죠. 그래서 인 것처럼 별들이 모여서 만드는 집단을 별성자, 무리단자, 성단 이렇게 이게 작은 성단들을 만들어. 그리고 그 조들이 모여서 3학년 2반이라고 하는 반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 성단들이 모이면 그래서 별들이 모이면 성단이 되고 성단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은하가 돼요. 은하 중에서 태양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은하가 있겠지? 과학자들은 이름을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는 우리은하 못 외울 수가 없다. 자, 그러면 태양이 속해 있는 우리은하를 뺀 나머지 은하들을 다 뭐라 그럴까? 싸그리 다 외부은하. 못 외우기 이상하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름 짓는데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당연하게 줘요. 그래서 태양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를 우리은하, 그걸 뺀 나머지를 외부은하. 외부은하 중에서 우리은하에 제일 가까이 있는 애는 유명해. 맨날 영화 보고 나와. 안드로메다 은하. 여기서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 은하, 외부 은하 이런 애들이 있고요. 이러한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단, 은하, 은하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은하들이 모여서 하늘 천구가 됐구나. 이걸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별들이 모이면 별들의 작은 물이 성단되고요. 성단이 모이면 은하, 은하가 모이면 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과학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물리학자가 누구 있어요? 물리학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아는 사람 누굴까요? 누구? 갈릴레오 갈릴레이 맞습니다. 또요? 물리학자 그럼 생각나는 사람들 누구 있어요? 와 엄청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누구 있냐? 뉴턴. 또 누구 있냐? 아인슈타인. 되겠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 근데 이러한 물리학자 말고요. 천체 물리학자의 아버지가 누구? 호일. 호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 호일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네, 허블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허블이라는 이름은 조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유명한 이유가 허블 망원경, 우주 망원경. 그래서 개발한 사람이기도 해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한데 그 허블이라는 사람이 은하들을 나눴어. 우리 은하, 외부 은하 이렇게도 나누지만 은하는 원래 허블이 모양 보고 나눠. 모양 보고 나눠. 허블이 나눈 거야. 들어본 적 있어? 모양 보고 나눈다. 그 중에서요 모양이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자, 모양이 은하를 딱 보니까 이런 모양이네. 그래서 얘를 타원 은하 라고 얘기해요. 은하를 딱 보니까 이렇게 중심이 있고 거기서 뭐가 막 튀어나와.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네. 이걸 나선 은하. 은하를 딱 보니까 얘명한 얘는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 지 맘대로 생겼어. 이거를 불규칙 은하. 진짜 과학자들은 이름을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자, 이렇게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천체 물리학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은 은하를 모양에 따라 나눠요. 타원 은하냐, 나선 은하냐, 불규칙 은하냐. 그러면 자, 우리는 이 은하들 중에서 우리 은하는 어디에 속할까?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우리 은하는 어디에 속해? 어떤 모양일까? 자,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다. 자, 이제 이런 것들 알고 가시면 돼요. 우리 은하가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면 나선 은하야. 나선 은하야. 나선 은하 중에서 그래서 나선 은하는 중심에서 뭔가 튀어나온다 그랬죠. 자, 이 중심을 우리가 핵 이렇게 불러요. 핵. 그래서 네, 거기서 팔이 이렇게 나와 있는 나선 은하가 있고요. 핵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대기 같은 게 나와. 거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팔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네들 다 나선 은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핵에서 직접 팔이 나온 애들을 정상 나선 은하, 이렇게 막대기에서 팔이 튀어나오는 애들을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한다. 적어도 우리 은하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한다. 아, 우리 은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어. 이게 우리 은하야. 그럼 그 중에서 태양 어디 있게? 그게 더 중요하죠. 중심에 핵에 있을까요? 아니면 팔에 있을까요? 태양계는 끄트머리에 있어요. 팔에 있습니다. 팔에. 여기 있어요. 되겠어요? 요 끄트머리에 나선 팔에 있습니다. 핵에 있지 않습니다. 아, 요 끄트머리에 있구나. 태양계가. 되겠어? 요 정도는 조금 알고 가자.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의 모양을 띠고 그 중에서 태양은 나선 팔에 있구나.
사선 8에 있구나. 요 정도. 됐어?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야.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야. 우리 은하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습인데 옆에서 보면 우리 은하는 원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야.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얘를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양으로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는 얘가 나와 있어. 옆에서 보면, 그죠? 우리 은하의 모양은 원반 모양이라고 불러요. 옆에서 보면 원반처럼 생겼네. 원반 모양이네.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 은하는 얼마나 커? 알고 싶죠? 끝에서 끝까지. 됐어? 빛의 속도로 뛰어봐. 저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까? 이거죠. 빛의 속도를 뭐라 그러냐? 광속. 빛의 속도로 뛰는 걸 광속이라고 해. 알겠어? 그 광속으로 1년 동안 뛰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뭐라 그러니? 1광년이라고 해. 됐어? 빛의 속도로 뛰어야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한다. 자, 우리 은하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뛰는데 빛의 속도로 몇 년 동안 뛰어야 될까? 10만 년. 그래서 이게 10만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뛰어도 우리 은하를 벗어나는데 10만 년 걸려요. 여러분들 우주여행하고 싶죠? 우리 은하를 벗어나는데도 10만 년이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웜홀 같은 거가 만약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주를 여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만 광년이 걸리니까 당연히 반지 이름은 5만 광년일 거야. 반지 이름은 5만 광년일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요. 지구는 태양계를 끝에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 중심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 있을까? 이 반지 이름이 5만 광년인데 지구는 중심으로부터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중심으로부터 3만 광년 떨어진 곳의 끄트머리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이 우주를 벗어나려면 이쪽 방향으로 2만 광년 가야 되고요. 이쪽 방향으로 8만 광년 뛰어나가야 우리 은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야. 그리고 지구의 이 높이, 이걸 폭이라고 그러죠. 우리 은하의 폭. 우리 은하의 폭은 중심이 제일 높아. 그죠? 1.5만 광년. 이런 거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다고요. 됐어? 지금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중학교 3학년 내신 때 주구장 한창 외울 거니까 그냥 이렇구나. 됐어? 엄청 크구나.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꼬맹아, 이게 태양이야. 태양 주변을 내가 돌고 있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오면은 1년 지난 거야. 되겠어? 자, 지구가 여기 있을 때 밤하늘에 있는 별들 보여.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인간들이 밤하늘의 별을 볼 거야. 여기 있을 때도 밤하늘의 별 여길 보겠지. 여기 있을 때도 밤하늘의 별을 보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을 보는 겁니다. 맞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별들의 집단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인데 이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은하수. 들어봤냐? 들어보세요. 은하수. 그러면 꼬맹아, 실제로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데 그 별들 은하수라는 건 우리 은하에 있는 데서 별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우리 은하 이쪽에 있는 별들만 봐.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별들을 보는 거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걸 보는 거겠지. 그 중에서요. 가장 은하수가 잘 보일 때가 은하의 중심, 여기를 볼 때입니다. 여기가 별들이 많아서. 이게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여름입니다. 여름.
은하수가 가장 크게 보일 때가요 한여름이에요. 지금이래요. 지금이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보기 때문에 별들이 가장 많이 보인답니다. 되겠어? 그때 여름 중에서도요 밤하늘 여름에 저 넓은 밤하늘 중에 어느 쪽을 봐야 돼? 라고 할 때 그 밤하늘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별자리잖아요. 궁수자리 방향을 보세요. 여기가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 가장 많은 은하수를 볼 수 있어. 은하수는 사계절 내내 보여. 근데 여름철에 가장 잘 보여. 그래서 규모가 가장 크게 보여. 이런 얘기들이야. 괜찮아? 이게 지구과학의 첫 부분이라서요. 사실은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작은 내용들을 조금 들어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여러분들이 막 중간고사를 보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이것과 연결된 내용들이 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전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야. 되겠어?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는데 그럼 선생님 우주는 언제 생겼어요? 얼마나 커요? 라는 얘기죠. 되겠어? 우주가 몇 살? 언제 태어났어? 태어난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있었던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우주는 태어났냐? 처음부터 있었냐? 태어났어.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대규모의 우주라는 거 그거 사실은 태어난 거야.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거에 나이가 있겠죠. 너네 몇 살이냐? 아가 네가 제일 어려. 너 몇 살? 13살. 너는? 14살. 그쵸? 그래서 13살, 14살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15살 이렇게 될 거고 선생님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선생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게 우주겠죠. 이게 우주 나이에요. 137억 살이에요. 137억 년 됐어요. 그죠? 네. 정확하게 나이가 137억 년 그 주변일 거야. 우리는 지금 계산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약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해. 됐죠? 되죠? 지구 나이는 몇 살인데? 지구 나이는 46억 년 됐어요. 이건 지구 나이. 이건 우주 나이. 지구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그죠? 오래됐죠. 이러한 우주라고 하는 게 137억 살 정도 됐는데 7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137억 년 전에 만들어졌을 거다. 이거 다 허블이 계산한 값입니다. 근데 아직은 오차가 있어요. 그 오차를 줄여가는 연구들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137억 년 정도 우주가 됐어. 그 전에 태어났을 것 같아. 그래서 나이가 137억 살일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키가 막 커지고 있고 여자애들은 다 컸을 것 같고 남자애들은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성장 시기별로 보면 됐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는 태어나서 크기가 어떻게 될까? 태어나자마자 이 크기일까? 아니면 크기가 변해가고 있을까? 변해갑니다. 우주의 크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크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크기는 뭐해질까? 커집니다. 됐어? 우주는 137억 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 있어. 이거를 우리는 우주 팽창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팽창설. 너네들 커지고 있잖아. 그래서 우주도 커지고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 팽창설. 그럼 앞으로는요?
저는 이제 안 두꺼운데 우주도 이제 안 크나요? 어떨 것 같아? 우주는 계속 커집니다.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이 순간. 그래서 우주는 계속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주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확 컸다가 지금은 조금 완만하게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커지고 있어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우주 팽창설이에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허블이라는 사람이 했어. 근데 우주가 커지는데 두 가지 조건이야. 우주가 커지는데 처음에는요 우주가 요따시만 했거든요. 거기에 별들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주가 요따시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주가 커지는데 이때 그래서 별이 처음에 두 개 있었는데 요만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랬을 때 우주가 커졌어. 그러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지. 그러면 이 사이에 새로운 별들이 채워져서 그래서 이 별들 사이의 간격을 유지할까 아니면 별들은 가만히 있는데 공간이 넓어져서 별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까. 이게 과학자들이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다가 결론을 낸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서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까 아니면 우주가 커지는 만큼 새로운 별들이 생겨서 우주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될까? 멋진 말로 밀도가 일정할까? 아니면 밀도가 줄까? 이걸 가지고 설전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새로운 별들이 생겨서 밀도가 일정해.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별의 개수는 일정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꼬맹아. 저게 뭘까? 저걸 뭐라 그럴까? 이걸 정상 우주. 그래서 이걸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고요. 아까 우리 꼬맹이가 호일을 얘기해서 호일 아저씨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정상 우주. 근데 우주가 커지면 그래서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밀도 줄어. 라고 얘기하는 걸 빅뱅 우주. 이거 주장한 사람이 허블, 가모프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네 주장한 거예요. 천체 물리학자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름이 낯설죠. 원래 잘 안 하니까. 그죠? 그래도 이 두 사람은 좀 기억하자. 유명한 사람들이다.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연락 외웠던 사람들이다. 자, 그 중에서 뭐가 맞을까? 우주의 크기는 커지는 건 정설이야. 그래서 줄지 않아. 계속 커지고 있어. 이 중에서요. 이렇게 커질까? 정상 우주론이 맞을까? 빅뱅 우주론이 맞을까? 그래서 우주는 커지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우주가 커지면서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계속 멀어져. 이걸 허블이 증명했어. 그래서 우주 팽창설 중에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 우주는 크기가 커지는 거 맞아. 우주는 크기가 커지는 거 맞는데 그 커질 때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래서 빈 공간이 늘어나는 거야. 그 사이에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서 원래 상태의 밀도를 유지하진 않아.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커지는 만큼 그 빈 공간을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서 계속 채워서 우주의 밀도가 일정할 거라고 생각했다. 밀도가 일정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거 틀렸다. 실제로 우주가 커지면서 그냥 빈 공간이 늘어나는 거라서 우주는 점점 밀도가 뭐해지고 있다. 작아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다. 되겠냐? 되겠냐?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우주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좀 해봐 주셔야 되고요. 빅뱅 우주론을 빅뱅 우주론이라고 해도 되고 한국말로 빅뱅 우주론.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이제 빅뱅 우주론인데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대폭발 우주론. 이렇게도 얘기하죠. 대폭발 우주론.
지금 오늘 우주의 크기만 해. 근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 크기가 된 거니까 어제는 이거보다 조금 작았을 거야. 그치? 그저께는 조금 더 작았겠죠? 1년 전에는 엄청 더 작았겠죠? 그렇다면 얘를 생각해봐. 그러면 맨 처음에 우주가 태어날 때의 크기는 어땠을까? 우주는 한 점이었죠. 그래서 우주는 한 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주는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요. 얘가 터지면서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벌리기 시작되고 공간이 생기면서 시간이라는 게 흐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폭발하면서 공간도 넓어지는 거고 시간도 흐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그렇대요. 이런 거 배우고 싶으면 천체 물리학과 가시면 됩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꼬맹아 3번 그리고 너네 중학교에 화학은 조금 듣고 왔으니까 4번 대라봐. 3, 4번 대봐. 답은 선생님이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답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답은 불러드릴게요. 답지를 거두러 가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필기하겠습니다. 새로운 답지 갖다 드릴게요. 나중에 두 개 다 들고 가면 헷갈리니까 아예 선생님이 머리에 다 들어갔습니다. 안 내신 분이 있을까요? 다 내셨습니다. 선생님이 새롭게 출력했으니까 또 갖다 드릴게요. 자, 3번, 4번 다 불러드릴게요. 3번에 5, 4번에 5. 네. 3번 보시면 지금까지 알려진 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 라고 했는데 기억 보시면 현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우주 팽창설. 니은. 우주의 기호는 대폭발설로 설명할 수 있다. 그걸 우린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출발해서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 이거 설명하고 있어요. 디귿. 처음에 우주는 한 점에서 출발했다. 맞는 얘기. 그래서 5번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4번 볼게요. 다음 그림은 물질 X와 어떤 원소 A, B, C의 스펙트럼인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의 화학에서요. 금속 원소 확인법 할 때 불꽃 반응, 선 스펙트럼 분석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걸 우주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자, 물질 X 속에 들어있는 원소가 뭐니? 라고 했습니다. 되겠어? 자, A 들어있는 거 맞아요. 이때 A가 들어있으려면 A에 있는 선 3개가 모두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들어있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A, B, C 이 세 가지 원소가 모두 다 X라는 물질 속에 들어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햇빛이 나올 때 태양의 가스층을 통과해서 햇빛이 오거든요. 근데 그 가스층에 어떤 원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에서 일부의 빛들이 가스에 의해서 흡수돼서 그래서 네 원래는 햇빛이 지구에 올 때는요 이런 식으로 빨주, 노초, 파남, 모라고 하는 모든 빛깔이 지구에 있는 인간이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 모라고 하는 얘네들이 모두 색깔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근데 태양의 가스층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있는 수소, 헬륨 이딴 애들이 자기가 필요한 햇빛들을 쪽쪽 빨아먹어.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 스펙트럼 중에서 특정한 부분의 빛들만 없는 상태로 와. 특정한 부분의 빛만 없는 상태로 옵니다. 이걸 누군가가 빛을 흡수했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일부의 빛이 없어졌다가 밤이 되면 없어졌던 빛들만 그대로 나옵니다. 누군가가 먹은 거 다시 뱉어냈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 됐냐? 이 방출 스펙트럼을 중학교 2학년 때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와 개수를 통해서 태양의 가스층에 수소와 헬륨이 들어있네? 이거 분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랑 10분만 쉬었다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0분만 끊었다 갈게요. 지금 몇 시인지 확인 좀 해줄래요? 20분입니까? 29분, 39분에 시작하도록